안녕하십니까, 맞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은 보이진 않지만 예, 맞조 맞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업로드할 게 우리가 일반적인 인테리어 목수 파트보다는 조금 색다른 방향에서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 목수는 그쵸, 인테리어 하는, 그쵸, 내부 공간을 꾸미는 사람은 인테리어 목수라고 하죠. 그쵸.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인테리어 공사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소품을 만들어 달라, 뭐 가구를 만들어 달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위해서 소품들을 만드는 그 영상, 그 작업에 대해서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뭐 간단하고요. 그렇게 복잡한 작업은 아니고요. 의자, 그쵸, 나무로 만든, 특히 이제 자작 합판으로 해서 만들어질 합판 의자와 또 합판 테이블, 그리고 침대, 예, 베드가 있죠. 베드 베이스, 쿠션이 없는 베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발판까지, 그리고 문, 와꾸랑 문까지 해서 이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이제 TV 박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TV 박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다 재단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손쉽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조립만 할 수 있게 작업을 하려고 재단을 다 해왔습니다. 그 보내주신 그 PTP 파일에 의해서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 두 합판이 양쪽입니다. 양쪽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게 이 세 개가 위, 아래, 가운데에 설치된 이 선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쪽에다가 기준이겠죠. 양쪽 면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드를 칠해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냐면은 먼저 이렇게 가운데 윗부분이겠죠. 윗부분과 옆에 틀을 엮어주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판재에다가 본드를 칠합니다. 이 소품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시간을 두고 이제 사용되어지는 소품이 아니라 하루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소품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구조적인 거는 이제 그 하루의 현장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많이 견고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루를 버티기 위한, 하루 살기 위한, 하루로 사용되기 위한 그냥 합판이라고 가구라 묻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역자로 엮어 줍니다. 나중엔 다 피스를 그래도 뭐 하루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튼튼하게 배달하기 전까지 이제 튼튼하게 배달되기 위해서 좀 피스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얘 또한 가운데 밑에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드 칠을 하겠습니다. 본드 칠합니다. 쭉 자연스럽게. 본드가 이제 새어 나오면은 이제 뭐 칠했을 경우에는 좀 모양이 페인트가 본드 묻은 데는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번지지 않게 다른 곳에 묻지 않게 잘 맞춰서 한 방씩 작업 공간이 아닌 창고에서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좀 번거롭고 좀 작업하기가 좀 불편한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더 수월하지만 그러지 못한 거 보시면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경이 570, 그러면 250에 35, 285가 센터가 되겠죠. 285에서 센터인데 두께가 15mm니까 한쪽으로 물겠습니다. 내경을 275로 잡아서 그 밑으로 해서 합판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경 275. 자, 이 상태에서 얘 또한 가운데에 본드 칠을 하겠습니다. 이 뒤에 판은, 우라판은 없습니다. 뒤에 막히는 부분은 없고 오픈으로 해서 사용되어지는 가구입니다. 이게 뒷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세우다 보면은 좌우로 움직이는 꿀렁꿀렁 흔들흔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 이게 촬영이 컨셉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 생활하면서 사용되어지는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촬영을 위한, 그냥 이미지를 위해서 이제 한 컷 한 컷을 위한 이제 도구다 보니까, 소품이다 보니까 원하는 그런 그림에 따라서, 요구사항에 따라서 작업이 됩니다. 보시면서 저거 뒷판이 없는데 좀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유리 깨졌어. 자, 밑에 유리가 깨졌습니다. 자, 이제 한 면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가구를 짰죠. 그러면 이제 반대편, 이 편도 이제 이 다른 한 면이 이제 박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75면은 15mm 더하면 292, 이 가운데 선반의 위치겠죠. 이게 현장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자, 290을 체크하고 290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드를 칠해주는 게 좋겠죠. 네, 자, 위치에 맞춰서 하나, 둘, 세 개. 이제 현장에서 일하면 이제 뭐 견적도 그렇지만 일당을 할 때 이제 인건비들이 정해집니다. 일반 목수들은 뭐 28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반장 같은 경우에는 뭐 38만 원에서 40만 원, 이제 연장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전화 문의하시다 보면은 인건비를 얼마씩 계산합니까?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궁금하죠, 그렇죠? 얼마 필요한지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기공들은 28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반장은 38만 원에서 뭐 40만 원 정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체크한데 290이죠, 그쵸? 290에 맞춰서 쫑 받고, 네, 이렇게 해서 공간 박스식 같은 이런 오픈 TV장이 간단하게 설치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깊이는 450입니다. 그리고 와이드도 600, 높이도 600으로 해서 이제 오픈 TV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피스를 그냥 양쪽에 조여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뒷판이 없다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고정해서 쓸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볼 수는 없겠죠. 저는 이제 배달만 시켜주면 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조금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양쪽에 이제 피스질을 해서 그나마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너무 제껴져서 이게 피스가 타카핀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양쪽에 피스를 고정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이게 지금 잘라 놓은 게, 이게 테이블 밑에 들어가는 이 틀, 그쵸? 양쪽 두 개가 들어가고 가운데
힘을 받기 위해서 가운데 틀이 들어가서 테두리와 가운데 한 줄이 들어가는 걸로 재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본드칠을 합니다. 먼저 테두리부터 이게 사이즈가 600에 600짜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높이 45에 60cm 정도 되는 길이의 틀을 받겠습니다. 어차피 뭐 하루 쓰긴 하는 건데 그래도 본드칠을 하고 촬영을 잘 끝낼 수 있도록 그래도 좀 튼튼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리가 시끄럽지 않았으면 좀 좋겠는데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자, 또 한쪽 또 반대쪽 틀을 또 본드를 칠하겠습니다. 틀을 받고 하나 더 받고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운데 들어가겠죠, 그렇죠? 가운데. 자, 가운데도 동일하게 본드 칠을 해서 쭉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목수 1당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기본 그냥 보통 기공이 28만원, 그리고 반장 같은 경우에는 연장대가 하루에 10만원, 12만원 측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8만원에서 4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구는 견적입니다. 견적. 뭐 얼마에 자재값 얼마, 인건비 얼마, 부자재 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은 1당보다는 더 남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하루에 뭐 계산으로 봤을 때, 하루 계산했을 때 1당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남은 만치가 이제 나의 마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금액을 너무 많이 측정되는 경우는 없겠죠. 보통 이제 시장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한테만 맡겨야겠다 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금액을 넣어보고 저기에도 금액을 넣어봐서, 요즘엔 다 이렇게 대비 견적을 넣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렴한 데를 하거나 아니면 소통이 잘 되는 데를 찾아서 뭐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맡기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저것 해서 뭐 한 150만 원이 남았다, 하루 만에. 그러면은 뭐 하루 만에, 그렇죠? 그러면 내 일당은 뭐 우리가 기본 뭐 30만 원에서 40만 원 측정했던 일당이 내 일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50만 원이 내 일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150만 원을 벌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선만큼 일을 하느냐,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뭐 내 일당이 무조건 40만 원이다, 뭐 30만 원이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게 아마 목수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뭐 정해 놓은 것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이 남으면 만큼 난 내 일당을 정한다라는 뭐 그런 자부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틀을 짰습니다. 상판 틀이죠, 그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자작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 테이블 틀 상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놓겠죠, 그쵸? 뒤집은 상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 게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다리가 테이블이 총 몇 개죠? 4개죠, 그쵸? 재단도 높이가 보통 테이블 높이를 750으로 계산을 하죠. 보내주신 사이즈도 높이가 750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얘는 45에 750, 얘는 600에 750. 그랬을 때 딱 붙였을 때 어느 면을 계산해도 이면도 60, 이면도 60, 이렇게 계산이 돼서 똑같이 보이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기역자로 좁은 면, 넓은 면이 좁은 면을 덮는 식으로 해서 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만듭니다. 본드를 한쪽, 좁은 쪽을 한쪽 면을 본드 칠을 합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그리고 다리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구 시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찍기 위한 그냥 한 면에 한 컷을 위한 사진 이미지를 위한 소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거를 저희 집에 뭐 쓰는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시공면이나 이런 방법들이 또 생각해보고 달라져야겠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쓰려면은 견고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하는 중입니다. 두 개 만들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그렇죠? 어제 비가 오고, 그렇죠? 눈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호감에 있어서 그렇게 조심하셔야겠어요. 사고 항상 우리는 몸이 지상이다 보니까 안전운전이랑 또 안전 작업은 필수다. 마지막 다리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본드를 쑥 쳐서 넓은 게 좁은 걸 덮어서 면을 잘 맞춰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다리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뒤집어서 밑면이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하게 작업이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촬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소품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리를 4개 만들고 이렇게 상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갖다 놓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만들 게 이제 의자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럼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의자에 들어갈 다리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낮은 다리 2개가 있고 등받이가 달리는 긴 다리가 있습니다. 먼저 낮은 다리부터 좁은 쪽이 넓은 놈이 덮는 걸로, 좁은 쪽을 넓은 게 덮는 걸로 해서 낮은 다리를 먼저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짠 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기역자를 만듭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쭉 좁은 다리는 만들어졌습니다. 2개. 자, 그다음 긴 다리도 좁은 쪽을 본드를 쭉 칠합니다. 칠하고 기역자를 만들어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본드를 쭉 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다리까지 2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엉덩이 앉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400에) (450짜리입니다) 먼저 400짜리를 먼저 앞뒤로 봐가지고 가운데 아까 테이블 만들었을 때 동일하게 가운데 3개가 쭈르륵 박히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앞쪽 기준부터 박아 보겠습니다. 본드 칠하고 깨끗한 면을 보고 400짜리를 먼저 박아 보겠습니다. 반대쪽 면도 본드 칠해서 자, 그 다음에는 가운데 부분에 속대를 본드 칠해서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드 칠하고 이런 건들이 한 달에 뭐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왜냐면 짧은 시간 안에 공사를 하고 또 수입은 한 현장을 맡아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좋은 수입이 되기 때문에 뭐 고정적으로 뭐 한 달에 뭐 한 2-3건만 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봐야겠죠, 그렇죠? 안 해보면은 뭐 섣불리 이제 하겠다,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한번 두 번 해보면은 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해서 이제 공사를 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해보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가 안 쳐지는 부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조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앞부분이 될 부분을 정하고 뒤집어서 앞부분에는 짧은 다리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본드를 칠해주고 바닥에 쭉 붙여서 옆에 틀 맞춰서 돌리고 이쪽 부분도 맞춰서 한쪽도 다리 깨끗한 부분을, 그쵸?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웬만하면 깨끗한 부분, 그리고 앞에 보이는 부분이 똑같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옆면이 보이지 않는 면들이 있죠, 그쵸? 그랬을 때 앞에가 옆면이 보인다 싶으면 똑같이 옆면을 보이도록 이면이 보이도록 봐가지고, 아니면 이면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면을 맞춰주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똑같은 모양으로 떨어지겠죠, 그쵸?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본드를 칠해서 똑같이 보이게 위치해서 박아줍니다. 한 번 더. 자, 앞에 다리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자, 돌려서 뒷부분을 설치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밋밋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긴 거를 붙일 때는 이 옆에 면이랑 맞춰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얘 높이랑 똑같이 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다리가 한쪽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이 상태는 반대로 이런 식이 돼야겠죠, 그렇죠? 이 등받이 여기가 튀어 올라올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줄자를 대셔서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에다 대고 쭉 그으셔서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본드를 칠해야겠죠? 본드를 쭉쭉쭉쭉쭉 칠합니다. 쭉쭉쭉쭉쭉 칠해서 아까 체크한 부분 있죠? 옆면에서 봤을 때 고급지면 이 옆면이 보이지 않도록 해서 위치하고 아까 체크한 데에다 맞춰서 갖다 놓고 잡은 상태, 움직이지 않게 잡고 이 상태에서 타카를 박습니다. 핀이 없습니다. 타카를 또 한 방. 자, 됐습니다. 자, 옆면도 동일하게 어떻게 보였느냐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확인이 됐다면 옆에 다리랑 체크를 했으면 동일하게 여기도 본드를 칠해줍니다. 의자 같은 경우에는 촬영뿐만 아니라 사람이 앉아서 촬영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잡고 됐다 싶으면 땅, 땅, 됐다 싶으면 땅, 땅 해서 여기까지, 그렇죠? 다리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단만 싹 잘 된다고 하면은 뭐
조립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쉽게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재미나게 돈도 벌고, 그렇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 잡고.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 윗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얘가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위에서는 고정이 돼주면은 그나마 움직이는 게 덜 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가운데 하나 더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드를 먼저 윗부분에 칠하고 칠해서 올려놓고 한쪽을 먼저 고정하겠습니다. 자, 살짝 벌어진 부분을 힘을 가해서 잡아주고 타카로 받고 그리고 앞부분에도 박아줘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박아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본드를 칠해서 앞부분에다 갖다 대고 눌러서 고정, 눌러서 고정. 자, 끝났습니다. 뭐 재단해 놓으니까 뭐 의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것도 뭐 형태가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촬영에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한 세트가 되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커피 타임에 이런 소소한, 어떻게 보면 알바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이틀 3일 이란 거를 하루에 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견적을 잘 내야겠죠. 그렇죠? 과하지 않게 내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버는 그 마진을 생각을 해서 견적을 넣는다고 하면은 괜찮게 남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뭐 현장에 가서 이틀 3일을 꼬박 하는 것보다 수입적으로도 좀 괜찮다라는 거, 그렇게 위해서는 많이 해봐야겠죠. 그렇죠?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야 또 이런 상황이 처해 있을 때, 다가올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현장 지금 나가지 않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혼자서 이렇게 사부작 하면은 재미도 있고, 그죠? 시간을 내서 작업을 한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작업실 하나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한 상황들이 없고, 좀 현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재단부터 해서 바로 제작이 가능하고,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렇죠? 뭐 마감 상태도 만약에 요구한다고 하면은 그런 작업까지도 가능하게 되고,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또 견적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마진이 또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목공 파트로 해서 100만 원 남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공정까지 뭐 더해지면 뭐 130이 될 수 있고 150이 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돈이 있으면 돈을 번다라는 얘기처럼, 무언가
뭐 실력도 그렇죠. 주어져야겠죠. 내가 뭔가 준비된 실력이 되고 작업실이 주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받쳐준다고 하면은 물 흐르듯이 돈은 자연스럽게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